가까웠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 어딘가가 쑥 비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같이 웃고 울었던 날들이 영화처럼 스쳐가고 그 친구와의 마지막 인사 한마디조차 못했던 후회가 가슴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속에 자리가 하나 없어졌다는 건 생각보다 더 아프고 공허합니다. 그런 상실감은 누구에게 쉽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막상 겪는 이에게 그 공허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떠난 후에도 우리는 그 친구를 가슴에 품은 채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 공허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그 친구와의 추억을 외면하지 마세요.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그와 함께한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일상 곳곳에서 친구의 흔적이 느껴지죠. 그래서 일부러 더 생각 안 하려고 애쓰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그리움이 사라지진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누르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슬픔이 쌓이게 됩니다. 그 친구와의 사진을 꺼내보기도 하고 같이 갔던 장소를 다시 한번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 추억을 억지로 잊으려고 하기보다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해보세요. 그렇게 추억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 둘째, 울고 싶을 땐 참지 마세요. 친구를 떠나보내고 난 후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자꾸 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괜히 울면 약해 보일까?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 같아서 라는 이유로 눈물을 억누르곤 하죠. 하지만 슬픔은 억누를수록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울고 싶을 때는 조용히 울어도 됩니다. 그 눈물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치유해주는 거예요. 눈물 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미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셋째, 친구와의 시간을 기억으로 정리해보세요. 함께했던 순간들을 글로 적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지, 그날 무지 웃었는데. 이런 추억들을 일기처럼 편지처럼 기록해보세요. 사람은 말이나 글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 글을 다시 읽게 될 날이 오면 그땐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 기록은 친구를 향한 작은 헌사이자 나를 위한 위로가 됩니다. 넷째, 마음의 자리를 다른 따뜻함으로 천천히 채워보세요. 사람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나눈 오랜 정은 다시 쉽게 생기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비워둔 채 살아가기엔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라도 새로운 따뜻함을 만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동네에서 새로 만난 이웃, 봉사활동에서 만난 누군가, 심지어 마트, 계산대 직원과 나누는 짧은 인사도 따뜻한 온기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친구만큼의 깊은 관계가 아니라 다시 마음이 살아날 수 있는 작은 온기입니다. 다섯째, 공허함은 채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감정입니다. 누군가 떠난 후에 느끼는 공허함은 어쩌면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공허함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세요. 마음속에 그 친구가 살아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감정을 애써 밀어내지 않고 껴안아주는 것.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그 공허함도 내 삶의 일부가 되어 나를 괴롭히기보다는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섯째, 내 곁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친구를 잃고 나면 더 이상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잃을까봐 무섭다, 이젠 친해지는 게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내 곁에 여전히 나를 생각해주는 가족, 지인, 이웃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시작해보세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말해보는 것. 이런 작은 시도가 관계의 끈을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이 됩니다. 일곱째, 그 친구가 바랐을 나의 삶을 살아보세요. 친구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내 모습을 보며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너 너무 혼자 마음 아파하지. 너답게 웃으면서 살아줘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친구는 내 슬픔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다시 잘 살아가길 바랐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친구에게 말 걸어보세요. 나 이제 너 생각하면서 더 단단히 살아볼게. 그렇게 말하면서 친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덟째, 자연을 가까이 하세요. 외로움과 공허함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자연은 때론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끼고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친구와 함께 갔던 산책길, 시장, 강변 등을 다시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곳에는 친구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고 자연은 그 기억을 조용히 안아줄 거예요. 아홉째,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세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느꼈던 따뜻함, 위로, 웃음. 그걸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손주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아는 이웃에게 반찬을 조금 더 나눠주는 일. 내가 받은 사랑은 그대로 두면 사라지지만 나누면 이어집니다. 친구가 내게 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그 친구를 내 삶에 살아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열 번째, 나 자신을 가장 깊이 돌봐야 할 때입니다. 친구가 떠난 후 나도 덩달아 무너져선 안 됩니다. 그 친구가 사랑했던 나, 함께 웃었던 나를 지켜줘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피곤하면 쉬고. 이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친구를 향한 진짜 애도는 내가 나를 잘 돌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친구가 내 삶에 준 소중함을 기억하며 그만큼 나도 내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